신앙과 예술, 특별히 신앙과 음악을 연결하는 기독교 미학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예술가의 매체, 숙달과 어울림의 작업과 세계 투영의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행동하는 예술은 예술을 인간의 행위로 보았죠. 예술은 인간이 하는 여러 행위 중에 하나다. 경제 행위가 있고 철학의 사유 행위가 있는 것처럼 예술 행위도 있다. 이런 뜻이죠. 보통은 문화, 노동, 일 이런 걸로 창조 명령을 접근하는데 이렇게 인간학적, 인류학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품은 예술 행위의 도구이자 대상이다. 이런 정리를 우리가 봤죠. 그 다음 책임 있는 종으로서의 그 예술가 그 내용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 독특한 소명을 지닌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랬죠. 인간의 소명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기고 즐거워하고. 예술가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고요. 종이고 예술가는 종말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상상하고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치유 공동체에 초청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예술가의 예술 행위의 3가지 내용인데요. 예술가는 첫째, 매체,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작업가이다 하는 측면. 두 번째, 예술가는 어울림의 작업을 하는 작업자라는 것. 세 번째, 예술가는 허구를 통해 세계를 투영하는 그런 작업가다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체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은 그 물질을, 재료를 매체, 미디엄으로 사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예술가는 매체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작업가이지요. 매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돌, 청동, 진흙, 물감, 동판, 단어, 소리, 악기, 상황, 뭐 이런 것들. 예술가는 다른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한 일을 할 때 도구를 선택하고 또 재료를 선택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재료하고 선택과 질서 3가지의 어떤 범주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술가는 이 세계라는 무대에서 여러 재료들 중에 일부를 선택합니다. 그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학가, 언어의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어를 일부를 선택해서 특별한 순서로 조직을 하는 거죠. 음악, 연주하는 악기가 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들 가운데 몇 개를 선택해서 일정한 순서, 질서를 부여할 때 그런 음악이 되는 거죠. 미술도 그럴 거고요. 재료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게 예술이다. 나름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렇게 설명하니까 예술이 설명이 되는구나. 재료, 그중 일부의 선택, 그것에 질서를 부여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매체라는 재료를 가지고 예술가는 숙달, 메스터링 그 과정을 거친다 이런 설명을 하네요. 매체, 자기가 사용하는 그 재료의 특성을 알아가고요. 매체를 사용하는 제조 스킬을 쌓아가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루는 그 재료, 매체를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매체 재료에 대한 지식, 기술, 존중이 결합해서 장인의 솜씨, 크라프트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솜씨, 한 사람의 그 작업이 재료를 이렇게 다룰 때 얼마나 수준이 있게 하느냐 이런 거죠. 이 솜씨는 창조성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예술가가 재료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 생각을 넣으면서 재료하고 어떤 뭔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작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체에 숙달하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소리를 다루는데 숙달, 마스터 하는 거죠.
이 재료를 숙달, 아주 익숙해지는 달인이 되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간을 피조물, 책임을 지는 피조물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술가가 하나님의 같은 피조물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술가가 자신과 인간 동료들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료를 능숙하게 마스터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료와 관련해서 비기독교적인 태도도 많습니다. 어떤 재료를 혐오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예술가라면 그러면 안 될 텐데 예를 들어 마르셀 듀샹의 샘 같은 그 변인기 작품을 보면 좀 재료를 좀 혐오하나 하는 느낌이 좀 들지요. 그다음에 존 케이지가 4분 33초 이런 곡 쓸 때 그 소리라는 재료에 뭔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가 그냥 자기가 나기를 바라는 소리를 마스터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또 어떤 크로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미학을 얘기할 때 관념론적이거든요. 정신적 이미지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만 주요 관심이 있고 사용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니다. 기독교 예술가는 같은 피조물로서 이 매체들, 재료들을 굉장히 존중한다. 그러면서 잘 마스터해서 작업을 해낸다. 이런 분석을 해내셨더라고요. 두 번째, 월터 스토프가 예술 행위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본 건 어울림이라는 것입니다. 어울림, 피팅니스, 피팅. 예술가의 작업은 어울리게 하는 작업이다. 어울리게 하는 행위다. 그런 내용인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어울림이 뭘까? 적합하다, 알맞다 그런 뜻인데 월터 스토프는 분석 철학자답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오는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가까이 올 수 있는 관계가 어울리는 관계다. 서로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어울린다고 한다. 너무 어렵죠. 우리말로 쓰면 짝이 된다, 짝이 맞는다, 비슷하게 어울린다,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이겠죠. 서로 잘 맞는다. 예술가가 자기 내면을 표현하다 보니 예술가의 내면과 작품이 어울리겠죠. 이게. 잘 어울려요. 기질대로 나오고 성품대로 나오고 그의 생각대로 작품이 나오니까 어울리겠죠. 또 예술품이 시대 정신과 어울리기도 하겠죠. 고대인들은 고대 정서에 맞는 작품을 하는 것이고 근대인들은 근대 정서에 맞는 작품을 하는 거고요. 시대와의 어울림 얘기도 하고 또 예술품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개별 요소들이 서로 어울리게 돼야 예술 작품이 통일성이 있겠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하는 행위의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은 어울리게 하는 작업이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책에는 뭐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해할 만한 예술가의 행위는 매체를 숙달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어울리게 하는 여러 가지 어울림이 일어나는 그런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이제 오늘 강의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술가의 예술 행위는 허구 세계를 투영하는 예술가다. 허구 세계를 투영하는 행위다. 이런 건데요. 세계 투영이라는 말이 뭔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월드 프로젝션인데 투영, 프로젝션이 심리학에서는 투사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방사하는 거, 이렇게 투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세계를 투영한다 할 땐 세계를 구성한다, 세계를 기획해낸다,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세계 투영은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 세계를 고려해 보도록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구적으로 픽션을 사용하여
별개의 세계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가공의 세계, 가상의 세계를. 인간은 현실 세계와 다른 그 별개의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허구, 픽션, 어떤 내러티브, 뭐 이렇게 멋있는 어떤 플롯 구성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어떤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이게 허구인데 투영, 뭔가 그 세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 세계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수많은 연극과 영화가 거기서 파생되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가 그 작품을 안 썼으면 그런 작품 세계가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았겠죠. 예술가가 이렇게 투영한, 기획해낸, 구성해낸 세계는 현실 세계는 아닙니다. 그 대안적 세계입니다. 상상의 결과이고 진실과 허위가 결합된 혼합물입니다. 월터 스토프가 허구 세계 투영 문제를 논하면서 인간은 세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어난 상황,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상황, 신문에서 다루는 그런 실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한 상황, 저건 일어날 수 없어, 뭐 그런 거. 화성에 인류가 정착할 수는 있겠죠. 앨런 머스크가 요즘은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그렇지만 저 안드로메다 성운에 인류의 기지를 건설한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술가들이 만드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가능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그 사랑,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 땅에 있다 보면, 그렇죠? 예술에 투영된 세계는 실제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 작품 안에서 별도의 세계를 투영, 구성, 기획해내는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상상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력이 뭐냐?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이거든요. 예술가의 창조성은 현실 세계와 다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잘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허구적으로 픽션, 투영할 수 있는 기초는 바로 상상력이라는 것이죠. 예술가는 그래서 자기 작품 세계를 하나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런 세계도 있다, 한번 당신도 한번 봐라, 한번 허구적으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봐라. 그러면서 인간의 이해의 지평,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허구적으로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가, 예술 작품이. 현실 세계에 똑같진 않지만 일어날 법한 세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월터 스토프는 7가지 유익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가 확증적 기능, 두 번째가 조명의 기능, 세 번째가 현실 도피의 기능, 네 번째가 감정 환기의 기능, 다섯 번째 모델링의 기능, 여섯 번째 의사소통의 기능, 일곱 번째 위로를 주는 기능, 이렇게 봤어요. 확증적 기능부터 보면요, 보통 전통적 예술가가 하는 건데요, 자기 공동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허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익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작품 세계로 만드는 거죠. 인간에게는 구체성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 해요. 추상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단구 신화가 있다고 한다면 단구 신화를 이렇게 영화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영화로 만들어내고 막 그럽니다. 눈앞에 이야기가 펼쳐지도록 그리스 사람들도 비극, 연극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조명의 기능.
이건 이제 새로운 근대 예술가들이 주로 이걸 하는데 사회가 전통적으로 붙들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표현하고 싶은 그 가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뭔가 작품 세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조명해주고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자기가 속해 있는 가치, 그 하부 세계의 가치를 이렇게 세상에 내놓아서 이 세상을 다원적 세상으로, 다원적 가치가 지배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공산주의 예술가들은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해방을 위한 어떤 그런 가치로 작품 세계를 만들겠죠. 또 뭐 자유주의 쪽은 또 그렇게 또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박정희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 그 보수주의, 자유주의 쪽에서 만드는 영화하고 진보주의, 좌파 쪽에서 만든 영화가 다르겠죠. 세 번째가 현실 도피의 기능인데요. 예술 세계는 아주 가혹한 현실에서 사람들이 좀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현실 세계와 좀 다른 세계로 갔다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떠나는 건데 작품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삶의 고역, 고통, 권태, 혼란, 무질서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서부터 좀 도망가고 싶을 때 소설을 읽으면 딴 세계 한번 갔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가 감정을 일으키는 환기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비극 트레지디에서 우리 인간의 감정을 동정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화 보고 나서 감정이 막 움직이잖아요. 공포 영화를 보면 두려움이 막 일어나고요. 막 스릴 넘치는 막 그런 영화를 보면 막 흥분된 감정이 일어나죠. 영화, 소설, 연극의 세계가 사람에게 깊이 감동을 주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 좋은 감정, 유쾌한 감정, 불쾌한 감정들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모델링의 기능, 보면서 배우는 거죠. 이순신 장군 드라마 보면 굉장히 어떤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 영화 이런 거 보면 정말 뭐 그냥 가슴이 그냥 막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종이 될 수 있을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지고 싶죠. 그다음 의사소통의 기능. 예술가는 어떤 새로운 작품 세계를 통해서 허구의 세계를 통해서 청중과 뭔가 주고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위로의 기능. 작품 세계에서 위로를 많이 받죠. 해피엔딩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요즘도 집에서 보면 그 딸이 옛날 20여 년 전에 우리가 보던 프렌즈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그 어떤 친구들끼리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 그 드라마에서 상당히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자기는 요즘 혼자니까 친구들하고 저렇게 어울리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 그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투영 월드 프로젝션을 허구 작품 세계를 구상을 해서 보여주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나 7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놀라운 건 여기에서 서양 근대 미학이 주장하는 것, 작품 세계를 관조함으로써 어떤 심미적, 미학적 즐거움을 얻는 이건 얘기도 안 했죠. 심미적 즐거움을 얻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7가지나 된다는 그런 역설적 주장을 월터스토프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예술을 심미적 감상용으로 미학적 감상, 어떤 작품 세계를 관조하면서 어떤 미학적 감상을 하며 즐거움을 얻는 용도로 편협하게 보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예술적 행위를 넓게 보는 것입니다. 인류학적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여러 가지 예술과 관련된 차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술 행위의 3가지 차원을 본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술가의 매체 숙달하는 행위, 어울림, 서로 어울리게 만드는 행위, 허구 세계를 만들어내는, 투영해내는 행위 이렇게 3가지 차원을 설명한 건데요.
요약을 하면 예술가는 매체, 진료, 재료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작업가다 이런 뜻이고, 예술가는 어울림, 많은 게 예술가의 내면과 외부 작품의 어울림도 있고, 뭐 시대 정신과의 어울림, 예술 작품 내 여러 요소들의 어울림, 이런 그런 작업 행위를 한다는 것이고, 오늘 제일 중요했던 것은 예술가는 허구 세계를 하나에게 잘 기획 구상해서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현실과 다른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